8월 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정무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너무 바쁘시죠? 예,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이라 그렇습니다. 예, 경기 곳곳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희 취재 편의점도 네. 경기도가 됐든 전국을 좀 팡팡 뛰어다니면서 네, 현장감 네. 있는 보도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어제 그저께는 연천이랑 동두천을 갔다 왔고요. 어. 어제는 포천을 갔다 왔는데 네, 제가 드는 생각은 꼭 이기고 싶다. 네, 경기도 북부를 예, 꼭 바꾸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통령께서도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미군 공여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미군들이 떠나면서 그렇습니다. 그 땅들을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주려고 하면 그에 대한 사용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걸 아주 극초저리로 저리로. 해서 예. 거기에 이제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교통망도 뚫어갖고 네.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삶을 예. 개선시키려는 그런 계획도 발표하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동두천, 연천 이런 데는 미군 기지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네, 네.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미군 기지 관련해서 네. 캠페인도 많이 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지금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네, 안. 네.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고. 네, 2중 3중 규제에 묶여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지역 발전 최근에 저도 이게 몇 군데 영남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다녀보면 지역 발전에 대한 소구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지금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거. 예. 그래서 5극 3특 체제를 잘 완성시키는 건데 경기도도 사실은 남부 지역은 사람과 인력과 물자가 모이고 있지만 북부는 사실은 좀 소외된 그렇습니다. 측면이 강합니다. 예, 그래서 예, 북부도 솔직히 작은 대한민국에 좀 그 차별을 받는 지대라고 그 네.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거기도 좀 개발시켜야 될 충분한 의무가 당위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경기 북부 지역이 민주당의 또 약세 지역입니다. 약세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지역이어서 예, 저희가 그냥 경상북도 예컨대 뭐 예. 양평군, 아, 경상북도 뭐 연천군 그렇게. 이렇게 부릅니다. 아. 여기는 경상북도가 아니죠. 그 정도로 험지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지역에 계시는 저희 당원들과 후보자들이 이번만큼은 꼭 이기고 싶다. 이기고 싶다. 예.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잘 하시니까 예. 이길 수 있다. 네. 예, 그런 희망과 절실한 마음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하여튼 응원합니다. 네, 파이팅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대통령님 잘하고 계시니까 응원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너무 많은 것 잘하시죠. 같아요. 네, 예. 네. 특히 어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앞자리 7자에 플러스 7,300선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7,400까지 가느냐. 저는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도 네, 굉장히 네. 궁금한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 안에서 해왔던 어떤 상법 개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정무위 소속이시니까 말씀을 좀 들어봐야 네, 될 첫 것 같습니다. 번째는 그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예전에는 회사에만 충실했다면 네. 이제는 주주들까지도 예. 포함해서 충실 의무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그 기존 투자기관이라든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네네. 예, 아무튼 대통령께서 저희 당대표 시절에 그걸 추진하셔서 그것부터 통과를 시키고 예. 그다음에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사주 자사주 소각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성장 펀드라고 해서 산업은행에서 예.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뭐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예. 그런 펀드를 150조를 조성을 합니다. 네. 이건 나라 돈이고요. 예. 마중물이고 그러면 국민들께서 거기에 네. 또 같이 이제 그렇죠. 투자를 하게 되면 1,000조 정도의 야. 투자금이 생기는데 이 국민성장 펀드에 투자하시는 국민들에 대한 그 손실이 네. 발생하면 20%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보전해 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이거 네, 기다리는 좋은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광수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니까 약간 제한을 둬가지고 네, 네. 뭐 어려운 사람들, 청년 뭐 이런 분들 우선으로 그것도 좀 해야 되지 좋겠네요. 않냐.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국민성장 펀드에 들어가서 좀 어느 정도의 그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또 믿을 수 있는 게 산업은행에서 한 60여 명, 예. 60여 명의 직원들을 투입을 해서 그 국민성장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부터 하나하나 다 PPT를 받거든요. 네. 거기다 판단을 하고 아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산업은행이 투자를 하면 거기에 국민들께서도 같이 들어가는 구조인데 예. 좀 공정하고 또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주식 요새는 뭐 시작하면 주식 뭐 뭐 제가 아는 몇몇 기자들도 이렇게 휴대폰 앞에 화면을 예. 이재명 대통령 이걸 바꿔가지고 요새 모든 주식 그 예, 커뮤니티에 가짜명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제 예. 그런 정도로 많은 시민들께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덩달아 다들 와 잘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전에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 난 저희 지인들도 네. 많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수익이 났다라고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어떤 그 회사의 물적 분할이라든가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은 손해를 받으신 분들이 예. 이 드디어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예.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도 예. 또 청년들도 예. 믿고 투자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가진 자들에 의한 장난치는 동네가 아니다라는 예. 신뢰가 생겨서 그렇죠. 예. 굉장히 그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 동학개미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제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국회 정무위 소관일 것 같아서요. 그 이제는 외국인 동학개미가 온다. 이달 들어서만 순매수가 6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는 그 외국인들도 지금까지는 뭐 ETF나 이런 거를 투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외국인 개미들도 우리 시장에 와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예, 그런 것도 많이 바꿨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ETF 같은 거 이제 펀드를 팔 때 예전에는 형식적 요건만 갖춰지면 그냥 승인을 내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인 요건도 봐라. 그래갖고 이게 예컨대 너무 리스크가 큰 데를 갖다가 펀드로 만들어서 그걸 판매했다가 그 손해 본 국민들이 많으시거든요. 예컨대 벨기에 펀드라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실질적인 요건까지 정합성을 따져서 하고 그렇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일부라도 물리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원칙을 좀 세웠고요.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컨대 펀드에 대한 투자도 조금 더 예전보다는 안심을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제가 또 절감을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웃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직업을 두둑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잘 가는 게 그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부동산이라든가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사실 그거 깔고 앉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런 생산적인 일에 그 기여도 하지 않고 그런 돈들이 자본들이 이제 생산적 금융,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옮겨오니까 예컨대 기업도 살리고 미래에 대한 그렇습니다. 먹거리도 비전도 준비하고 생기고 하여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수익률 1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늦은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빠르다. 그래서 아직은 싸다. 약간 구군도 상승하는 게 예컨대 이제 지금 환율이 굉장히 그렇죠. 안정적으로 불안한데 환율이 안정적인 이유가 이 K 컬처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외환이 많이 쌓여 외화 보유고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유류가 지금 급증하면서 해외 여행을 안 가시니까 국내를 다니시니까 또 국내에서는 또 그 경제적인 화랑이 있어지고 또 해외 안 가시니까 또 달러를 안 바꾸시니까 달러가 또 풍족해서 1,500원 이상으로 안 가고 1,460원대 또 그 이하로 잘 관리가 되고 등등 아무튼 여러 가지가 다 그렇군요.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내란 속에 윤석열이 계속 집권하고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볼 때 이란 전쟁 참전해 갖고 부대 보내 갖고 지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진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이 가운데 어제 상당히 심각한 비보가 이제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4년을 유죄 판결했던 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확인이 너무 안타까운 됐습니다. 일입니다. 예. 네. 90학번이고요.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비교적 소년 등과를 네.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를 나왔고 아버님도 이제 법조인이라 아버님도 법조. 예, 아무튼 유복하게 잘 자란 판사고 또 평을 들어보면 조용하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예. 일 잘하는 판사고 또 주위 동료들과도 가끔 술 한잔 하면서 예. 전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네. 그런 판사였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서울 고등법원 건물에서 투신하신 거로 너무 끔찍한 그런 게 해서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문상 가신 동료들이 가서 네. 어떤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또 이걸 정치 공세로 그렇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네. 법사위에서 마치 이게 민주당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웠어요. 네, 네, 특히 네. 이제 그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그 판사들이 이래서 살겠냐, 박상용 검사 뭐 등등등등 거론을 하면서 마치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개혁, 검찰개혁 때문에 네. 뭐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런 죽음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경원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요. 지금 법원 게시판, 특히 판사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는 법외국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네. 어떤 글들이 안 올라옵니다. 근데 어제도 법외국제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올라오면 올라왔지. 지금 뭐 코트 내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예. 한참 올라왔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그런 글들은 거의 없고요. 예. 그다음에 뭐 법외국제라든가 예. 민주당이 추구한 대법관 증언은 오히려 좀 반기는 예. 내부적으로는 반기는 예. 대법관 증언은 반기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니 이건 너무 개탄스럽고 네. 자중을 하셔라.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 가정이 얼마나 지금 그렇겠습니까? 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네. 일단 위로를 전하고 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따져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정치 공세부터 우선 한다는 게 네.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나경원 들고. 의원도 잘 알 텐데요. 1년에 2분, 3분 정도는 사실 과로로 쓰러져서 예.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예. 어떤 분은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판사님들이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예. 몸을 가리지 않고 예.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샤워 중에 돌아가신 분도 그러니까요. 계시고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선배 법관들이 제가 판사일 때도 자중자애해야 된다. 저희는 그냥 일만 하는데 너무 네네. 집중하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예. 자중자애해라. 예. 그게 이제 그렇죠. 첫 번째 주신 예. 말씀이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는 한번 저도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속보를 처음에 전했을 때 저희 댓글창에 가장 뜨거운 반응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견이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사실 그 이제 사법개혁의 가장 정점에 이제 있는 분인데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네. 지키고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노태학 대법관 후임도 지금까지 아직 임명 제청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1월 달에 예.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 거의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일인데 예. 100일 이상 지금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이유가 대통령실과 아마 조율이 안 됐다. 예. 뭐 그런 이유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데 예. 어쨌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시고 예. 본인은 제청만 할 예, 따름인데 그렇죠. 그 제청권을 남용해서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분노한 거는 그때 이재명 우리 민주당 후보를 예. 날려버린 예. 그 대법원 판결. 그렇습니다. 파기환송 사건. 7일 만인가요? 9일 예. 만에 날려버렸던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오만하게 느껴지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거 뭐 이를테면은 뭐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네. 어중간한 태도로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비판이 사실은 쇄도한 것 같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뭐 문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까? 사실은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있고 네. 사실 저도 조희대는 바로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탄핵으로 해서 보내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따로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섣불리 조희대한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저는 특검 수사가 먼저다. 네. 지금 이제 2차 종합특검이 예. 하나하나 지금 밝혀내가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예. 조희대가 5월 1일 날인가요? 왜 지난번에 이재명 우리 후보를 날려버렸는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상명 그 예, 윤석열의 그쵸. 멘토 예. 총장과 또 누구죠? 김충식 씨를 예. 만났다고 하는 그런 예. 뭐 그건 첩보죠 아직은 그쵸. 첩보 예. 수준인데 그것이 진짜인지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일단 수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예. 탄핵 절차도 예. 그 뒤따라오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뭐 사법 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화두인데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순영 고법 판사를 네. 대법관으로 제청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세우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고법 네. 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이제 양측이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네, 않으면서 네, 이런 네. 교착 상태가 계속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거다라는 건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첫 번째로 임명하는 대법관은 상징성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는 예. 그런 사람이어야 될 텐데요. 네. 김민기 판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예전에 촛불 시위와 관련된 예. 재판에 대해서 그때 신영철 그때 당시 서울중앙법원장이 예.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재판을 재판관이. 빨리 해라.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그런 관여를 했다가 한번 판사들이 집단 항명 서명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때 그 한가운데 섰던 그 판사입니다. 네. 그런 상징성이 있고 예. 또 제가 알기로 저보다 두 기수 위에 선배인데 예. 굉장히 뭐랄까 그 뭐 정확하고 또 그런 뭐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랄까요? 그것도 아주 폭넓게 가지신 분이라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순영 판사는 약간 이제 뭐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냥 예. 수능적인 특별히 모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혁적인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예. 그런 스타일이라 오히려 조희대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는 다 채우고 떠나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내년에 인사권 한번 하면 이제 네. 또 떠나는 마당인데 예. 계속 이렇게 오점을 남기고 예. 떠나게 돼서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이 대법원장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의의 상징이고 예. 또 약자 또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데 예. 지금 완전히 역행하는 짓을 그렇습니다. 계속하면서 본인이 이제 사실은 특검 수사 받을 걸 두려워해 갖고 대법원장 자리에서도 못 네. 물러나고 계속 저 그냥 깔아뭉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법원행정처장도 대행 공석입니다.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비정상입니다. 예. 네. 이것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전체에 예. 어떤 그 정상화보다는 네. 본인의 어떤 영달이라든가 혹은 면피를 위해서 네. 그냥 사법부를 희생하고 있는 예. 조직의 아주 예. 못된 수장이다라고 예. 하는 이미지를 끝까지 남길 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네. 뭐 최근 들어서 그 목소리는 대체로 좀 잦아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뭐 결국에는 대법원장을 누가 건드리겠어 뭐 이런 생각들이 시민들 사이에 있기도 한데요. 네. 윤석열은 건드렸는데 오히려 대법원장이 양승태 그렇습니다. 양승태 엄청나게 대법원장 중간에 법까지 바꿔가면서 싹 다 무죄를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례가 있어서 그게 이제 윤석열 정치검찰의 특징인데요. 일단 이슈될 만한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과 또 지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그 수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가 그냥 기소만 시켜버리고 나는 몰라.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도 아무런 책임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게 론스타에서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윤석열에 대한 론스타 사건도 막 관심을 기울이면서 거기다 막 뭐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론스타 대표는 그 외국 대표는 무죄 받고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법원에서 왜
적용법조를 이걸로 안 하고 왜 이걸 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네.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그 어제 조선일보 네. 단독 보도로 나온 새로운 사실이 부산 북 그리고 강서에서 내리 삼선을 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안검사 출신. 공안검사고 네. 그리고 이근환과 더불어서 네. 고문기술자 이근환과 예, 예. 함께 김근태 전 민청년 의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문 지시 의혹을 받고 그렇습니다. 있는 네. 분인데 네. 이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셨어요. 누가요?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예. 와 아주 끼리끼리 놀고 있네요. 아니 정영근이라는 사람이 우리 역사에 한국 현대사에서 현대사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고 아까 말한 그 공안검사 출신으로 고문에도 네. 관여하면서 기소까지 시켜서 괴롭힌 네. 그 누구죠? 박근혜 때 비서실장했던 김 누구야? 그 사람과 더불어 예. 그 유명한 김기춘. 김기춘. 예. 그 예. 계보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황교안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황교안도 공안검사고 예. 국가보안법 뭐 해설집인가 예. 뭐 그런 책을 써갖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정권 입맛에 맞는 고안 사건을 주도했던 그런 예. 사람들인데 예. 그런 사람을 후원회장으로 모셨다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것도 충격이고요. 예. 아무튼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네. 그런 저희의 그 모토랄까요? 그것과도 연결된다는 게 네. 오늘 그 정영근 후원회장 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란 세력이 아직도 끝나진 않았다. 잔불씨가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추경호, 예. 그다음에 김태규라고 김태규. 울산 전 판사인데 그렇습니다.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예. 그다음에 이용, 방통위 부위원장이었죠. 예. 이용이라고 수행실장. 윤석열의 수행실장. 예. 또 누가 있지? 한 명이 더 있는데 지금 4인방이라고. 예. 그리고 지금 이진숙, 빵진숙. 예, 그 네 명을 예. 공천을 주는 거 봐서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네. 계속 지금 유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인천, 경기, 제주 공천자 대회가 열리는데요. 네. 경기 공천자 대회가 킨텍스에서 오늘 11시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모토가 뭡니까? 역시 뭐 대한민국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대한민국 정상화, 그다음에 예. 일 잘하는 지방 정부가 예. 모토인데요. 예. 어쨌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 정부가 원팀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리 1번. 네. 예. 이재명. 근데 경기도는 이재명, 추미애, 그다음에 해당 시장. 내리 1번. 네. 내리 1번으로 해달라. 네. 대한민국을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뭐 그런 모토입니다. 그 경기지사 선거는 큰 대세의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지금 양형자 후보가 나왔고 조홍천 후보죠. 다 민주당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인데 사실은 뭐 양형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투기 의혹도 예전에 있었고요. 등등 해서 뭐 경기도라는 1,400만 그 대한민국 제1의 광역 지자체를 이끌 만한 역량은 양형자 후보나 조홍천 후보는 되지 못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을 그 공천 취소 특검이라고 프레임을 바꿔서 특히 조홍천 후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경기도의 시민들을 만나 보면 그런 항의를 많이 받으세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국정조사, 이 특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70%가 넘고요. 그다음에 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은 55%, 57%그 정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나옵니다. 경기 지역에서 전국 전국조사에서 반대하는 그 퍼센티지 한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옛날에 윤석열의 그 정치검사들이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를 이제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뭐 또 딴 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 자기네 장기 집권을 위해서 또 이재명 대표를 근데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내란까지 일으켰던 사람 세력들이 뭘 못하겠느냐. 그렇죠. 단순히 그렇게도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조사에 뒤이은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뭐 6.3 지방선거 이후로 네. 지금 이제 시기는 좀 늦춰졌지만 예. 사실은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아직도 내란에 동조했던 추경호라든가 이진숙 또 뭐 이용, 김태규를 계속 공천 주고 네. 또 오늘 개헌에 대한 투표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당론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개헌이 5.18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불법 개헌을 못하도록 국회에 동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렇죠. 예. 실효되게 되는 그런 조항 예. 담는 아주 단순하고 꼭 필요한 조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 프레임으로 싸워도 저는 될 것 같은데. 어제 장동혁 대표 이제 우원식 예. 국회의장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오히려 아니 뭐 협치하자고 하면서 네. 무슨 조작 기소 특검 이런 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네. 식으로 약간 불쾌감을 드러내는 네, 뭐 그런 네.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으면 오늘 개헌 투표를 해도 그 본회의장으로 올 의원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네. 그지 공개적으로 밝힌 또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당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당론으로는 당론. 예, 국힘 당론으로 이제 본회의장 들어가지 않는데 네, 네, 네. 그 중에서 그래도 개헌은 해야 된다라고 밝힌 뭐 한지아 의원은 네, 네. 뭐 조경태 의원 등 해서 이런 분들이 당론을 어기고 네. 국회 본회의장에 올 가능성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오실 거는 같고요. 네. 뭐 한지아 의원께서 징계 100번이라도 해라 뭐 이런 예.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예. 뭐 저는 오실 거는 같습니다. 오실 거는 같고 예. 이런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는 예. 생각. 이거 정권 잡으면 또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약간 정권 바뀌면 계엄도 할 수도 있다라는 예. 거 아니냐. 네, 네. 어제 그래서 소름까지 끼칩니다, 진짜. 그래서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네. 이 상식적인 개헌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느냐. 이거 사실은 오히려 그 개헌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비상계엄에 네. 대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의 그렇습니다. 발언을 하신 것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예. 예전에 박근혜 때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같습니다. 작성한 계엄 계획에는 사실 탱크 장갑차 출동 네. 그다음에 국회 장악 뭐 이런 거 정도만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게 몇 년 지나지도 않은 거죠. 10년 지난 노상원의 그 계엄 계획을 보면 이번에 특검에서도 현장을 갔다는데 예.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지하 그렇습니다. 벙커에다가 예. 이재명 대표라든가 뭐 예. 정청래 우리 당 대표님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A급 예. 수집소. 수집소 거기다 예. 몰아놓고 예. 뭐 고문이든 뭐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끔찍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되는데 이거를 개헌을 통해서 끊지 않고 계속 반대를 한다는 거는 자백 유도죄까지 쓰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번에 얘네들이 정권을 잡으면 더 업그레이드된 그렇죠. 아주 치밀하고 더 악랄하게. 악랄한 계획을 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 생각이 들어서 예. 더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21세기에 뭐 종합주가지수가 7,400, 500을 네, 네. 찍으면 뭐랍니까? 여전히 우리는 독재냐 민주냐 그 갈림길에서 있으니 네, 네. 이 국민의힘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아이고 59분이어서 아유, 벌써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 의원님께서 조곤조곤 말씀을 잘해주셔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 평택을 같은 경우에 네, 네. 도당위원장이시니까요. 뭐 최근에 여론조사상으로는 김용남 의원이 30%대를 네, 치고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오자구도로 끝까지 완주하느냐, 네. 뭐 죄송합니다만 단일화를 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제 김용남 후보랑 통화를 했는데 네. 이제 시도의원 후보자들을 빨리 좀 정해달라. 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 경기도는 인구수가 늘어나서 예. 선거가 바뀌는 데가 꽤 있습니다. 예. 평택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군요. 이제 어제 공천이 마무리됐고 아하. 이제 경선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경선을 빨리 이제 8일, 9일 정도 시켜서 예. 시도의원 후보들이 딱 정해지면 예. 아마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어. 평택 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역이 넓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후보자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커버가 안 되는구나. 시도의원 후보들이 같이 뛰어주고 예. 곳곳을 다녀야 아하. 되는데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면 예. 김용남 후보의 상승세는 더 높아질 것이고 김용남 후보가 잘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지역을 갖다가 예컨대 대표성 있는 분들을 잘 예. 만나고 다니고 있고요. 예. 본인도 잘 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서 예. 저희는 그냥 도당에서는 전폭적인 지원, 예.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의 또 참여 예. 그것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대로 완주, 오자구도 완주. 네. 예. 단일화는 없다? 김용남 후보는 저희
수원 같은 또래 친구고 예예예. 저희 서울법대 동기인데 예. 국민의힘 갔다가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 걔가 또 이제 그 킬러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요. 예전에 수원 팔달에서는 손학규 예예예. 우리 당 대표를 킬러했죠. 잡았고 이번에는 당 대표 여럿을 잡을 것 같습니다. 당 대표 여럿을 잡는 네, 예, 네. 킬러 김영남 후보. 예, 네. 킬러 김영남 후보.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